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 시험 체험하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험 보러 가시면 시험실에 입실하셔서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응시 번호와 성명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 좌석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응시자 신분이 확인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험 시작 10분 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요거를 상당히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 완료 팝업 확인 버튼입니다. 이것을 시험 시작 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시 처리됩니다. 아무리 가서 앉아 계셔도 시험을 보셔도 0점 처리됩니다. 결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이 메시지가 나오면 부지런히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응시자 신분 확인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화면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임박하면 감독관이 들어오셔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 내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맞아야 합격할까요? 또 몇 개를 틀려도 합격할까요? 총 문항수는 80문항입니다. 이 중에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입니다. 합격을 위한 점수 공개합니다. 필기 21, 실기 27문제 맞으시면 합격입니다. 자, 몇 개를 틀려도 될까요? 필기 영역에서는 14개, 실기에서는 18개까지 틀려도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필기와 실기 각각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신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모의고사 제6회 필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2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3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5번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5세 여자.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이분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지금 여기는 뇌경색이라고 하는 노인성 질병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조건은 일상생활이 되지 않으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나이는 지금 같은 경우 노인성 질병인 경우는 이렇게 연령이 65세가 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1번처럼 당뇨약을 복용한다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는 않죠. 그리고 수술을 하신 분이라 해도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일상생활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지금 입원 중인 경우는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경과돼야 급여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관절염으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2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구강관리, 2번 생활상담, 3번 기본동작훈련, 4번 행동변화 대처, 5번 신체기능훈련. 정답은요? 네, 1번 구강관리입니다. 지금 표준 서비스인데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고르는 문제죠. 신체활동 요 내용은요. 항상 키워드가 중요하죠. 표준 서비스 중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고르세요 이거죠. 신체활동은 신체, 즉 몸입니다. 대상자의 신체에 직접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라고 하면 몸이죠. 구강이라고 하면 입이죠. 그래서 이 구강 관리를 직접 해주는 것이죠. 신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이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생활상담은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고요.
기본 동작 훈련은 기능 회복 훈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 변화 대처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고요. 자, 신체 기능 유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훈련이 아니고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구강 관리가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는 1번 업무일지, 2번 상태기록지, 3번 사고보고서, 4번 인수인계서,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실제로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거든요. 원칙은 이제 방문요양은 방문요양하는 시간 따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부득이한 경우는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이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격려, 3번 위로, 4번 생활상담, 5번 편지대필. 정답은요? 5번 편지대필입니다.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또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1, 2, 3번은 정서지원 서비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상담도 역시 정서지원 서비스인데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은 편지를 대신 적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 1, 2, 3, 4번이 다 정서지원 서비스인데 이 중에 의사소통 도움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옳은 것은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번 관찰자, 2번 옹호자, 3번 중재자, 4번 동기유발자, 5번 정보 전달자. 정답은요? 4번 동기유발자입니다. 자,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지를 하였더니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대상자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네요. 동기를 유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6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3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가사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4번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5번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입니다. 자, 여기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인 태도, 이 내용은 요양보호사님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 태도죠. 대상자의 권리 지켜주고 존중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내용이죠. 정답 1번입니다. 7번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을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가정 형편을 확인하고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2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3번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4번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제해준다. 5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네, 이런 내용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본인 부담금 면제 해주세요.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20%, 또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15%인데요. 소개해 줄 테니 본인 부담금 면제해 주세요. 이런 또 강요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8번 다음 설명에서 시설 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개인적 선호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개별화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수준이 높구나, 질 높은 서비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체 근육 재활, 밀착 돌봄 이런 내용의 키워드가 있거든요. 질 높은 서비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할머니가 밤새 설사를 하여 얼굴이 창백한 상태인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마을 회관으로 놀러 가셨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네, 2번 방임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요. 학대 유형을 고르는 내용 중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할머니가 지금 밤새 설사를 하셨는데 지금 얼굴이 창백해요. 곧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분들은 설사를 하시게 되면 수분이 많은 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탈수를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이렇게 물 많은 변이 나오면서 전해질 성분들이 빠져나오거든요.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놀러 가셨어요. 자, 이런 상태는 할머니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뒀다는 건 방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방치, 방임, 방치 이렇게 연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내버려 두고 놀러 가셨다, 방임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0번 머리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속에 굴을 뚫어 피부병을 유발한다. 2번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3번 빗과 브러쉬는 흐르는 물에 씻어 사용한다. 4번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 5번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입니다. 지금 머리니 같은 경우는 55도씨가 넘어가면 2, 3분 이내에 사멸을 하게 되는데요. 머리니 같은 경우에 이제 침구도, 옷도, 모자, 수건 이런 것들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 또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잘 말려주시면 머리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1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1번 소외감, 2번 불안감, 3번 상실감, 4번 정체감, 5번 자아 존중감. 정답은요? 네, 3번 상실감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했어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인 반응은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 이제 정체감을 가지게 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 이제 마지막은 혼자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단계가 이제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실감, 두 번째는 정체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개척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2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2번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3번 대장의 활동성 증가, 4번 쓴맛과 신맛의 미각 둔화, 4번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입니다. 네, 소화기계 변화가 다양한데요. 지방의 흡수력은 감소가 돼요. 또 타액이나 위액 분비는 역시 감소가 되고, 대장의 활동성도 감소가 되어서 변비가 오죠. 자, 쓴맛이나 신맛은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되면서 변실금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신체 조직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함, 좌식호흡, 의식혼돈, 현기증, 피로,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남.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번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번 탄력 스타킹을 항상 신게 한다. 4번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5번 계단 오르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매일 체중을 측정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질환은 어떤 질환일까요? 이런 경우는 심부전증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신체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심부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가 돼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호흡곤란 또 이 부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체중이 하루에도 2kg, 3kg씩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체중이 늘어날까요? 매일매일 측정을 해주셔야 이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부전증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이 내용이 맞고 2번 같은 경우에 식사량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편하시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숨이 차고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씩 자주 제공하시는 게 맞고요. 탄력 스타킹도 역시 항상 신지는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 부종이 있는 경우에 일정 시간 했다가 또 벗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계속 신게 하지도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온냉탕을 오가게 되면 심장이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5번째는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면 굉장히 호흡곤란이 심해지세요. 그래서 쉬운 운동,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14번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난소 크기 증가, 2번 질염 발생 감소, 3번 질의 윤활작용 감소, 4번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5번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질의 윤활작용 감소. 그래서 이제 윤활제를 사용하셔서 부부관계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난소 크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질염 발생 감소가 아니고 증가죠. 자, 4번에 방광의 저장 능력은 어떨까요? 저장을 잘 못하게 되죠. 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500에서 250으로. 자,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 분비는요, 증가 아니고 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15번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통증은 1번 두통, 2번 복통, 3번 유통, 4번 흉통, 5번 신경통. 정답은요? 네, 흉통입니다. 자, 심장이 어디 있나요? 그럼 가슴에 있죠. 자, 가슴을 지칭하는 용어가 흉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흉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흉통입니다. 16번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번 욕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3번 의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로 한다. 4번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을 바닥에 늘어놓는다. 5번 출입문 바닥 벽 선반에 색깔을 칠하여 구분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출입문 바닥 벽 선반에 색깔을 칠하여 구분을 해주시면 대상자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거나 아니면 바닥 구분을 해주시면 어르신이 나가거나 들어갈 때 이제 넘어지지 않으시는 거죠. 네, 정답 5번입니다. 17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1번 이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2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 3번 관절염을 치료 중인 대상자,
4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정답 골라볼까요? 4번입니다.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인위적으로 빼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뇨제나 고혈압, 약물, 또 관절염 치료 중인 대상자, 또 당뇨 있는 대상자들은 다 성기능 감소와 관련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구균 연 1회, 2번 인플루엔자 연 1회, 3번 파상풍 5년마다 1회, 4번 대상포진 10년마다 1회, 5번 결핵 10년마다 1회.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인플루엔자 연 1회입니다. 지금 권장 예방 접종은 너무도 중요하고 시험의 출제 빈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매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별표 크게 하나 해드리고요. 자, 권장 예방 접종은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이면 한 번만 맞으셔도 됩니다. 자,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습니다. 또 파상풍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이죠.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맞으셔도 되고요. 결핵은 권장 예방 접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번 여름 폭염 시 대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꽉 끼는 옷을 입는다. 2번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3번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신다. 4번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 5번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이죠.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 너무 좋죠. 그늘지죠. 자, 물통. 네, 탈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20번 치매 대상자가 실변 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2번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 3번 피부 발적이 발생한다. 4번 냄새가 많이 난다. 5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입니다.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집니다. 실변했다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기저귀의 일을 보시다 보면은 본인이 배뇨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뇨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에다 해결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자, 의존성 높아진다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 마신다. 네, 보약이랑 똑같죠. 대장암 대상자들은 대장이 건강해야 되는데요. 자, 물이 들어감으로써 대장에는 이 음식 찌꺼기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수분을 많이 드셔주셔야 찌꺼기들이 잘 배출이 되고 대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이제 맹장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충수돌기가 있고요. 소장 끝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행결장, 또 위로 올라가면 횡행결장, 하행결장, 결장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직장에서 마지막 배출한 항문까지 이어지는 곳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찌꺼기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를 해서 굳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수분이 들어와 주셔야 변비도 예방하고 또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22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뛰어다니며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2번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밖으로 대피한다. 3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끈다. 4번 입고 있던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 정답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서 불이 금방 꺼지거든요. 근데 일본처럼 막 뛰어다니면은 막 이제 바람 때문에 이제 활활 타는 거죠. 이제 몸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밖으로 대피하기 전에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벗으면 이제 그 벗은 옷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실내가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 요청하기 전에 내 몸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 얼굴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지팡이, 2번 간이병기, 3번 안전손잡이, 4번 수동 휠체어, 5번 욕창 예방 방석.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수동 휠체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로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이 있습니다. 나머지 1, 2, 3, 5번은 구입 품목이죠. 지팡이, 간이병기, 안전손잡이, 욕창 예방 방석은 다 구입할 수가 있는데 수동 휠체어만큼은 대여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크고 무거운 거는 주로 대여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휠체어 무겁죠? 대여입니다. 2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목욕 의자는 1번 팔걸이가 없는 의자, 2번 등받이가 낮은 의자, 3번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 4번 구멍이나 흠이 없는 의자,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의 의자.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반드시 이제 목욕 의자에 앉아서 목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때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는 거, 이거는 사실 그냥 잘 읽기만 하시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몸을 이제 세정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비누나 세정제 등이 미끄럽죠. 그런데 이제 의자까지 미끄러우면 이제 낙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주의해 주셔야 되고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앉는 자리 미끄럽지 않은 의자,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식생활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량을 늘린다, 2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3번 설탕, 꿀 등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4번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5번 찐감자, 수박을 자주 섭취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흰밥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당이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잡곡밥 드시면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당이 서서히 증가되죠.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2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1번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2번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3번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번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번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자, 골라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잘못 읽으시면 이거를 그냥 훅 하고 읽으시면 정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4번이 왜 잘못됐을까요? 지금 수면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는 동안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자는 동안에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면 깊은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은요 4번입니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제적 능력 상태를 확인한다, 2번 함께할 동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3번 해당 업무에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4번 적절한 서비스 대상인지 파악한다, 5번 가족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입니다. 자, 요 일상 업무 대행하기 전에는 이게 정말 가능한 업무인가 아닌가 요 내용 정말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3번 정답입니다. 28번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3번 화장실에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4번 열고 닫기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번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정답은요?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입니다. 커튼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직사광선은 바로 직접 조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기도 역시 간접 환기 해주셔야 되고요. 자, 1번처럼 겨울에 제습기를 사용하시면 너무 건조하죠. 안 그래도 건조한데 겨울에 오히려 가습기를 써주셔야 됩니다. 맞죠? 자, 3번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 문턱을 만든다. 일부러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턱을 없앤다. 이게 맞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열고 닫기 쉽도록 막대형이 조금 더 어르신들이 문고리 잡으실 때 더 편하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둥근형은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막대형을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5번 같은 경우에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29번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3번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준다. 5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입니다. 자, 시각장애 대상자는 반드시 식사할 때나 또 이동하실 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면 정말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시계 방향은 꼭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시각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못 보시잖아요. 요건 적합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처럼 여기나 이쪽 저쪽 이렇게 지시대명사 쓰시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골라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말을 건네기 전에 신체 접촉을 하면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말을 먼저 건네고 그리고 나서 신체 접촉을 한다. 순서가 바뀌었죠. 30번 알아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2번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3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4번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말로 표현이 어려우니 그림으로, 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31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머님, 아버님으로 불러준다. 2번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하게 한다. 3번 날짜,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꾸어준다. 4번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5번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하게 한다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신 거죠. 자, 이럴 때는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하게 해주시면 아,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번처럼 어머님, 아버님 하면 아, 내가 이 사람의 어머니인가? 이렇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날짜, 시간, 장소를 자꾸 바꾸면 혼돈을 일으키세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진압력 장애 있으신 분들은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반복을 해주시는 내용이 중요하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아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별은 우리조차도 어려운 내용이네요. 32번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대상자와 관련하여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적절한 업무 보고는 1번 구두보고, 2번 서면보고, 3번 전산망보고, 4번 주간보고, 5번 월간보고. 정답은요? 1번 구두보고입니다. 자,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워요. 급할 때는 말로 빨리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구두라고 하는 건 말로써 이 전달을 해주는 그 업무 보고의 형태입니다. 자, 사안이 가벼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황이 급해요. 지금 어르신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어지럽다 하시는 거예요. 급하죠. 그럴 때 서면으로 한다. 이건 너무 이제 시간 지체가 되고 상황이 막 급변할 수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구두보고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 2번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3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5번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입니다. 인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네, 아니요 답할 수 있는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네, 아니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해주셔야 어르신이 소통하실 때 편하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4번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2번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번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5번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즉시 버린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입니다. 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급하신 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가 정답이죠. 35번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1번 출혈 예방, 2번 통증 감소, 3번 신장 기능 강화, 4번 근골격 손상 회복, 5번 뇌 손상 최소화.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 뇌 손상 최소화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목적은 심장과 폐에 산소 공급을 함으로써 뇌에 적절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함이죠. 뇌는 4분에서 6분 이내에 산소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뇌사가 진행이 됩니다. 뇌사는 뇌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어려운 용어가 나오거든요. 비가역적인 진행. 이렇다는 것은 비가역적이다, 돌이킬 수 없는, 한번 뇌사가 일어나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제6회 실기영역 장시간 동안 풀어보셨는데요. 네, 우리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